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도 여기 보이는 코스피 역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수급을 이렇게 보면은 장 막판에 장 막판에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불쑥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 기조가 그렇게 막 꺾이는 것인가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저희가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양한 것으로 좀 내용을 보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보기 편한 것은 10일 이동 평균선을 깨면 좀 조정이다라고,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요 검정색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아직 건들진 않았죠. 요거 비슷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보는 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봐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요런 데가 있네요.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한번 걸치는 때가 있죠. 이렇게 요런 거는 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역시도 11이동 평균선을 첫 번째 깼지만 사실 요거는 깼다고 보지 않고, 여기 있죠. 여기도 깬 날은 깼다라고 보지 않고, 그 다음 날이 그 처음에 깬 이 종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때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그 어떤 회원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좀 제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좀 참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상당히 좀 친절했대요. 어떤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듣기에 상당히 편했는데 어느 순간 뭐 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 그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점점점 불친절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아주 초보자의 시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뭐 선배라든지 뭐 부모님에게 이야기한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아무튼 오늘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보면 좀 의미 있는 어떤 저항의 영역이 있고 아래는 의미 있는 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언저리가 11이동 평균선이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깨고 내려간다거나 이러면 정말 조정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반등해서 여기를 뚫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뭐 너무 좋겠죠. 근데 아마 추석이 아니죠. 설 전에는 뭐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설 이후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요거를 좀 보면 오늘 사실 이야기할 내용들은 뭐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 이야기를 할 때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냉소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래도 뭐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지, 좀 혹은 아주 무한 긍정적인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의 입장은 긍정적 쪽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요쪽을.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끔 냉소적인 그 분들이 좀 계시다. 이 냉소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뭐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면도에 잠시 뭐
1박 2일로 뭐 잠깐 놀러 갔다 오자라고 하면 여러 친구들 중에 꼭 한 명 혹은 뭐 한두 명은 딴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뭐 만약에 가면 아유 죄송합니다. 만약에 가면 뭐 뭘로 가지? 가서 어디서 자야 되지? 뭘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갈 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비 온다는데 내일 비 오면 어쩌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갈 거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런 이왕 갈 거면 저는 긍정적인 게 좋다고 봐요. 긍정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통화를 해보면, 회원분들과 통화해보면 가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가끔, 뭐라고 할까요? 돈에 상당히 부정적인 분들도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혹은 뭐 좀 쉽게 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뭐 보기보다는, 어, 그 사람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었지? 그 사람을 좀 분석하고, 아, 정말 어떻게 열심히 했구나. 좀 인정도 하고, 아, 저렇게 나도 해봐야겠다. 좀 노력도 하고, 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것이 주식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냐면, 거의 세상 망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과연 진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 팔아야죠. 다 현금화해서 이것을 뭐 써버려야겠죠. 뭐 어차피 뭐 세상이 이렇게 될 바에 그죠? 그래서 어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만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좀 크니까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도 한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 잠시만요. 뭐가 있었냐면 코스피의 하단은 PBR이 받쳐주고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상단은 PER이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 나는 여기를 볼 것인지 여기를 볼 것인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 나는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PBR 0.8배 정도면 나는 그냥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겠어. 뭐 추가 매수하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0.7배 오면 어떡하지? 0.6배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심지어 그런 어떤 낙폭이 왔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차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죠. 이게 보면은 현재 이 진한 색깔이 2023년도의 현재 모습이고 2008년도가 이 검정색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현재 여기에서 과거처럼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고민한다라면 이건 정말 주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이 꼭 안 일어나라는 법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땐 정말 기회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이때도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난 사야지, 더 사야지. 아니면 현금이 없더라도 빠진다면 이건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정적이면 이때 빠지잖아요. 빠지고 이렇게 반등하거나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이때도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은
부정적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 제가 아는 부자들은 긍정적인 분들이 절대 다수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렇게 무한 긍정이 되나? 세상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자기가 뭐 우주의 중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어느 시점으로 바라볼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근데 단기적으로도 또 보긴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단기로 보면, 요런 것도 보이긴 하죠, 사실.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요 상단에 이렇게 약간 좀 걸리고, 하단에서는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요 상단에 좀 걸려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하는데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큰 어떤 그 시세가 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여기서 수많은 어떤 이 등락이 있거든요. 요것을 위아래를 계속 맞추면서 갈 수는 없고요. 큰 어떤 흐름, 현재가 매우 싼지 안 싼지 정도의 것으로 좀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근데 저는 지금 싼 주식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한번 뭐 폭락하면 그건 뭐 몸으로 받아야죠. 받겠지만 어떻게든 더 현금화를 좀 이렇게 해서 현금을 좀 모아서 더 사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야기 잠깐 또 해보면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 거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볼 때 하단은 PBR에서 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상단은 PER을 좀 볼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를 좀 볼 때 종목의 어떤 수급을 볼 때 대형주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볼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기관의 수급을 보는 때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이렇게 쌓아지면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의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하는 건 뭘까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보겠지만 차트도 같이 봐야 됩니다. 현재 어떤 모습인지. 내가 보는 실적 예상치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최근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간 연속 순매수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뭐 하나투어라든지 뭐 제주항공 이런 항공 쪽들도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애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좀 덴티움 이쪽도 좀 최근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도 좀 반등하는 것들이 보여요. 여긴 없지만 저는 최근에 골프존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골프존을 며칠 전에 괜찮은 리포트가 있어서 좀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고 말았었는데 좀 며칠 좀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릴 걸 좀 아쉬워했고요. 여기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요 세 정도 종목이에요. 세 정도 종목이고 얘네들은 실적과 현재 주가의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더 상승 여력이 꽤 있는 쪽이고 최근에 보면 뭐 테마성이라고 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 관련된 애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쪽 관련한 딱히 실적이 뭐 이렇게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었고, 음, 그리고 뭐 그렇고 저희가 오늘 요 케어젠이라는 이 기업을 약간 뭐 타진 매수는 아니지만 좀 추적하는 의미로 저희가 오늘은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어, 사실 요게 뭐 예전부터 제가 뭐 케어젠, 아미코젠, 시젠 요 세 종목은 참 좋아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젠은 한번 시세를 확 품었고 아미코젠은 계속 뿜을 것 같은, 계속 뭔가를 그 내공을 쌓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고 있고, 케어젠은 이제 터진, 이 사실 작년에 한번 터졌죠. 연간으로 보면 꽤 많이 올랐으니까 100%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근데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근데 어 약간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다 좋은데 좀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얘네가 지금 보면은 최근 매출이 연간 590억 정도 하는데 얘네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아마 이런 회사가 몇 개 없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50% 회사가 미용 쪽에서 하나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 프로지스테롤 관련해서 뭐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보면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까지도 매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PER이 만약에 한 50배면 뭐 요렇게 간다면 뭐 한 15배, 요렇게 간다면 뭐 한 7, 8배 이 정도로 PR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혹시 이런 정도의 실적 기대를 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혹은 혹시 뭐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실 이 상품에 대한 것을 제가 꾸준히 저도 추적하고 있거든요. 후기들도 많이 보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케어젠이라는 기업을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했는데 조금 고평가라 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혹시라도 반대로 이런 어떤 사내 모양으로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사내 모양을 돌파해 버릴 때는 정말 큰 시세가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그렇게 됐으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로 그 매출이 꽂히는지, 이게 지금 3분기 때 관련한 매출이 다 이연돼서 아마 4분기부터 잡힐 걸로 알고는 있는데, 4분기, 1분기 실적을 좀 추적하면서 여기가 뚫리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생각이고, 추적하는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케어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매일 방송한다는 게 참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어떤 도움이 안 되고 노이즈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고민도 드는데요. 사실 오늘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뭐 제가 항상 뭐 코스피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하지만 뭐 이런 심플하게 이런 것이죠. 저도 종목들도 똑같은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주 볼린저 밴드 하단에 온다면 매수 대상이 되겠죠. 근데 플러스 내년에 올해보다 낫다면, 미래 실적이 낫다면 괜찮은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83배 정도의 PBR의 위치에 있는 고 볼린저 밴드도 하단에 있는데, 당연히 2022년보다는 23년이 좀 물가나 금리 측면에서 좀 낮겠죠. 그러면은 한번 하락보다는 상승에 한번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일 정도 방송을 하고 금요일은 이제 설 연휴니까 이제 다 쉬니까요. 아마 그때는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